안녕하십니까. 부산진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김태진입니다. 벌써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적용한 지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는 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줄 압니다. 특히 2022 개정교육과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2월에 개정 고시된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교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이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의 주도성, 자율성, 창의성 신장 등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크게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으로 이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을 사람이 갖출 것으로 기대하는 인간성과 핵심 역량 및 학교급별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부분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려해야 할 일반적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기준 부분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들을 학교급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학교 교육과정 지원 부분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여러 지원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국가 수준의 2022 개정교육과정의 문서체계를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4개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자아의식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4가지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의 기본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역의 세계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모든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교는 반드시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해야 하며 다양한 모임이나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학습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더불어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라 학습 활동과 학습 방법을 다양화하여 학생 맞춤형 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교사와 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한 안전한 교수 학습 환경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의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의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우선 고려할 사항은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과 성취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교수 학습과 평가 활동의 일관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되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를 내실화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의 평가 비중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하여 교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으로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적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지도 및 보충지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모든 과목을 학기 단위로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과목에 따라 한 학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두 학기 이상 나누어 이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 및 학점 수를 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학기간 편차가 최대 5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급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 연계 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교과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을 안내하는 진로 연계 교육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편제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처럼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항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먼저 교과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 것은 변함이 없으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 1의 과목들을 보통 교과의 계열별 진로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재구조화했습니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는 특성화 고등학교 등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으로만 편집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외에 새로이 신설된 융합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고에서 배우는 계열별 선택 과목이 별도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는 계열별 선택 과목을 최소 68학점 이상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계열별 선택 과목을 각 과목의 해당 교과군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2의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직업계열에서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 공통 과목과 17개 교과군의 전공 일반 과목과 전공 실무 과목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교과목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세 영역으로 재구조화되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하나의 영역으로 독립되어 있던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의 하위활동으로 편집되어 있으나 그 성격상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수해야 하는 총 이수학점 수는 192학점이며 그중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288시간입니다. 1학점이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학점 수업량 17회에서 1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의 174학점 중 필수 이수학점은 기존의 94학점에서 84학점으로 10학점이 감소된 반면 자율 이수학점은 80학점에서 90학점으로 10학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교과 영역의 174학점 중 필수 이수학점은 기존의 85학점에서 75학점으로 10학점이 감소하고 계열별 선택 과목 역시 72학점에서 68학점으로 4학점 감소된 반면 자율 이수학점은 17학점에서 31학점으로 14학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건 역시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이수학점은 해당 교과별 최소 이수학점이므로 반드시 모든 학생이 교과별 필수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목별 기본학점과 정감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의 기본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한국사의 기본학점은 3학점이고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과학탐구실험의 기본학점은 1학점이며 정감 없이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의 특수목적고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교과의 선택과목의 기본학점은 4학점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정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체육예술 교양교과의 기본학점은 3학점이므로 2학점에서 4학점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체육과 예술 계열의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서는 실기 실습 과목의 경우 2학점 이상, 20학점 이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교과목을 특성화고에서 편성할 때는 2학점 이상으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교과목을 일반고에서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의 기본 학점 및 정감 범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기본 학점인 18학점은 최소 이수 학점을 가리키므로 줄여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정배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이수 학점 총합은 81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내신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은 학업 성취도 5단계 절대평가와 석차 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 및 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9개 과목은 성취도 5단계 절대평가만 실시하고 석차 5등급 상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예술 교과의 선택 과목과 과학 탐구 실험은 ABC 3단계 성취도 평가만 실시하며 교양 과목은 통과 여부만 평가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과별 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어 교과는 공통국어 1, 2를 포함하여 총 11과목이 편지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 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 2028학년도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므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학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교과는 공통수학 1, 2를 포함하여 총 15과목으로 편지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 선택 과목인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가 2028학년도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므로 역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교과의 공통과목에 포함된 기본수학 1, 2는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수학 1, 2를 대신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운영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어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교과 역시 공통 영어 1, 2를 포함하여 총 15과목이 편지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 선택 과목인 영어 1과 영어 2가 2028학년도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므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교과의 공통과목에 포함된 기본 영어 1, 2 역시 수학처럼 학생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통 영어 1, 2를 대신하여 이수하도록 편성 운영할 수 있으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대체하여 이수하도록 운영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회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교과는 한국사 1, 2, 통합사회 1, 2를 포함하여 총 23과목이 편지되어 있으며 그중 공통과목인 통합사회 1, 2가 2028학년도 수능의 공통과목에 해당합니다. 사회교과의 편성 운영에서 고려할 점은 융합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이행지리 등 6과목은 석차 5등급 상대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성취도 5단계 절대평가만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과학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과학교과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을 포함하여 총 19과목이 편지되어 있으며 그중 공통과목인 통합과학 1, 2가 2028학년도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합니다. 과학교과의 편성 운영에서 고려할 점은 사회교과처럼 융합선택과목에 해당하는 과학의 역사와 문화 등 3과목은 석차 5등급 상태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성취도 5단계 절대평가만 실시하며 공통과목에 해당하는 과학탐구 실험은 3단계 절대평가만 실시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예술 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체육 교과는 체육 1, 2를 포함하여 총 7개 과목이 편집되어 있으며 학생이 1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매 학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 과학의 기본 학점은 2학점으로서 1학점 범위 내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 교과는 미술, 음악, 연극을 포함하여 총 9과목이 편집되어 있으며 3년 동안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과정과 정보, 제2외국어와 한문, 교양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술과정 교과는 기술과정을 포함하여 7개 과목이 편집되어 있으며 정보교과는 정보를 포함하여 4개의 과목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과는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여 총 32개 과목이 편집되어 있으며 최소 2과목 이상을 편성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문교과는 한문을 포함하여 3개 과목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제2외국어와 한문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 9개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202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양교과는 진로와 직업을 포함하여 총 10개 과목이 편집되어 있으니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5개 교과의 편성 운영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학생이 이들 5개 교과에서 필수 이수학점인 16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주로 이수하는 계열별 선택 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교과의 표 6에 별도로 제시된 과학, 체육, 예술 계열의 선택 과목은 본래 해당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기 위한 선택 과목입니다. 하지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여건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니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표 6의 선택 과목을 일반고에서 편성할 때 이 표에 명시된 교과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로 편성했던 문학 관련 과목은 국어 교과가 아닌 예술 교과에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존치될 것으로 발표된 국제 외국어 계열의 선택 과목은 추후 새롭게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1에 제시된 국제 계열과 외국어 계열의 선택 과목들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항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총 이수학점 수는 192학점이므로 학교는 교과 174학점 이상,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이상을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과목을 학기 단위로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공통 과목은 해당 교과의 선택 과목을 이수하기 전에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3개년 6학기 동안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적정하게 편성하되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을 편성하고 학기간 편차가 5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형태의 학교 밖 교육을 통하여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수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반영해야 하니 앞으로 시행될 관련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나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예방 지도와 보충 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 중점 학교를 운영할 때는
자율 이수학점의 30%에 해당하는 27학점 이상을 해당 교과의 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여러모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선생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믿습니다. 이 연수가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왜 꿈이 없지? 꿈은 어떻게 찾는 거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선생님과 친구들과 모두 함께 꿈을 찾아가고 나에게 딱 맞는 시간표를 직접 정해가고 학교도 나답게 공부도 나답게 학교만 다녔을 뿐인데 꿈이 생겼어.